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자,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손절 라디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사연은 많이 보던 친구 우리 주씨도령이 보내준 사연이에요. 제목이 술번개 고민상담. 술번개 좋죠. 안녕하세요, 손율님. 예전에 손율님께 이쪽으로 전향하고 나서 은둔 생활만 지속해서 상담드렸던 조도령이라고 합니다. 그때 손율님께서 겁먹지 말고 일단 술번개 같은 자리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연애도 해보라고 하셔서 큰 용기를 내서 종로 술번개에 처음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 자리는 처음이었지만 나름 재미도 있었고 많은 분들을 만날 수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름 인기도 있어서 러브레터도 5장이나 받았어요. 오. 근데 문제는 여기저기 이야기하다가 연락처를 달라는 말에 술김에 연락처를 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오고 이상한 야한 질문도 서슴없이 하시고 저를 너무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그만둬 달라거나 차단을 하려니 혹시나 제 신상을 퍼뜨릴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시도령이 보내주셨어요. 이거 정말 괜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걱정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걱정인데 그 본인한테는 좀 큰 걱정일 수도 있겠다.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도 초기 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막 이것저것 다 걱정이 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 근데 일단 그렇게 그런 뭐라 그러지? 뭐 신상을 퍼뜨리고 그럴 만큼 그러려면 어차피 지금 본인도 신상이 까져 있을 거 아니야. 그 상대방분도 신상이 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막 일이 일어날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시도령님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서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 생각하시는 만큼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분의 정보도 가져놔 놓으세요. 가져놓고 네, 그럴 일 절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호감을 표시해 주시고 하는 거는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친 거면 표현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몰라. 실은 내색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내색을 하시고 이제 그만둬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정중하게. 뭐야.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 생각보다 이제 뭐 별거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그쵸? 도령님. 가보니까 별일 없지? 재밌잖아. 또 갔더니 또 인기도 많았어 또. 좋았겠네.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젊음은 돌아오지 않아요. 나 방금 되게 늙은이 같았다. 젊음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노세요. 아무튼 주씨 도령의 아름다운 게이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5표나 받았다고 또 이렇게 깨알 자랑까지. 부럽다. 난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안 받아봤는데. 난 진짜 뻥 안 치고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안 받아봤어요. 부럽다. 자, 두 번째 사연 넘어갈게요. 재준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손율님. 2019년 현재 저는 27살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 나이까지 저는 무엇 하나 이뤄놓은 게 없이 나이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 하나둘씩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준비, 또 토익이고 자격증이고 열심히 사는데 저는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그저 굶지만 않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대책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먹어도 친구를 만나도 좋아하는 술을 마셔도 참 웃긴 것 같아요. 술은 그래도 좋네요. 인생 자체의 큰 포부나 욕망도 현실에서는 너무 가망이 없고 그저 푸념일 뿐이라 뭐든지 불가능으로만 보이네요. 워낙 제 성격이 조심스럽고 도전을 한다는 자체가 저에겐 큰 귀찮음과 피로로 다가와서 지레 겁먹게 되더군요. 이렇게 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적엔 꿈도 많고 밝고 긍정적이었는데 집이 쫄딱 망하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성격이 점차 변했던 것 같아요. 일에 치여서 한 달에 2-3번 쉬고 집은 딱히 할 말도 없고 돈 문제로 제가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저 일하는 기계처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저도 악착같이 사는데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하면서 나이만 먹어갈지
한숨만 전설특강님 나오네요. 레드벌룬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어갈지 한숨만 나오네요. 단지 휴식이 좀 필요하고 나에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으니 그저 답답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 없길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제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답답하네요. 그쵸?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의 삶의 그런 능률은 올라가지 않고 우리의 수준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근데 이제 친구들이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 준비한답시고 뭐 토익 막 이런 거 준비한다고 자격증 막 이렇게 준비한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뭐 굶지만 않으면 되지라는 대책 없이 산다고 하셨는데 사실 정말 정말 틀에 박힌 얘기를 드리자면 그것도 참 그런 특별하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삶이 참 감사한 거거든요. 좀 이렇게 틀에 박힌 멘트를 하자면 그렇게 별거 아닌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니고 별거 없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새삼 행복해질 때가 있어. 물론 지금 제주님의 생활은 너무 고단하실 거라 생각되고 지금 사연 읽것만 봐도 너무 답답하고 고단한데 언젠가는 또 그런 평범하고 치열한 삶이 감사하게 다가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나도 몰랐어. 나도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막 이렇게 저도 막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막 내 삶이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접어두고 살고 있어서 그럴 일은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평범함에 조금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세상에 사람들은 다 막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어때요? 뭐 이뤄놓은 게 없으면 어때요? 뭐 어때? 내 인생인데. 나는 절대 제주님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음, 음,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자격증을 따고, 뭐, 토익을 공부하고, 그분들도 열심히 살고 있겠지만, 지금 제주님도 너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쵸? 음, 지금 이제 가족분들하고 이제 열심히,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나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여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점점 나아지는 그런 생활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제주님 너무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이제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비교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삶이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특별함마저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 생각하시고 어, 조금 사소한 행복이라도 조금 많이 느끼고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제주님은 이뤄놓은 거 없이 나이만 드신 게 아니에요. 지금 동안 이렇게 버티신 것도 많이 이뤄놓으신 거고, 앞으로도 이뤄갈 게 더 많으실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뭔들 못 이루겠어요. 아무튼, 제주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사연인데 마지막 사연은 요 친구도 우리 방송에서 자주 보이는 친구죠. 태우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제목이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율이 형.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큰 고민이고 누군가에겐 별일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저는 제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남들한테 쉽게 꺼내서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것도 잘 못하고 싫은 게 생겨도 괜찮아요 하면서 넘기고 상처를 받아도 혼자서 묻어두고 고민이 생겨도 항상 혼자서 끙끙 앓아요. 게다가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더욱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감정을 숨기는 것과 고민을 삼키는 것도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괜찮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방치해놓은 여러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마음에 우울증과 불면증이라는 병이 생겨나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챙겨 먹으면서 1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많이 아픈 게 서서히 괜찮아지고 잠도 잘 자게 되어서 약을 최소한만 복용하기 시작한 지 2개월 정도가 되었네요.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였던 속마음을 말하는 건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아픈 건 거의 없으니 괜찮아 하고 넘겼던 게 문제였었던 건지, 최근에 일들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건지, 며칠 전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숨이 막히고 심장 박동이 너무 빨라지면서 공황 증세가 오더라고요. 우울증으로 치료받을 때에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서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찌어찌 상태가 좋아져서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제는 정말 성격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일단 속에 있는 이야기를 형과 율동이 분들에게 털어놓아 봅니다. 아, 참고로 제가 이렇게 아팠다는 건 가족을 포함한 대다수가 몰라요. 진짜 친한 친구 4명만 아는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율이 형.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는 행복만 하자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태호가 보내줬어요. 항상 이렇게 밝은 친구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 우리 태호도. 일단은, 이런 치료받는 용기, 항상 말하지만, 이런 본인의 정신 건강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용기도 나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했다는 칭찬 먼저 해주고 싶어요. 그런 게 솔직히 내가 그런 증세가 있다고 느껴져도 좀 뭐 이렇게 병원 같은 거는 좀 피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서 일단 뭐 전문의의 도움도 받았고 그런 모습에 일단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글쎄.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한다. 감정을 숨긴다. 이런 거는 근데, 나도 예전에 누누이 말했지만, 나도 항상 그래 왔었고,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내 얘기도 많이 했고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된 그런 내 친구도 이제 내 방송을 보면서 못 들었던 얘기들을 들었다고들 해요. 우리 누나도 그렇고 나도 그런 걸 잘 말 안 하거든. 말을 안 하면 정말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몰라서 우리 태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그런 고민 많은 삶을 살고 있는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먼저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뭐, 물론 부모님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본인 자식이라 한들, 그냥 이 친구가 잘하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넘기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습한다고 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서도 본인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찌 됐건 제일 가까운 분들은 부모님이니까 부모님한테도 좀 이런저런 답답함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보고 친구들도 지금 그래도 4명이나 이렇게 털어놓은 친구들이 있네. 그래서 속마음을 너무 이렇게 말을 안 하다 버릇하면은 그게 진짜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도 말을 좀 많이 걸어보고, 스스로한테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건지 조금 말을 많이 걸어보세요. 말 거는 것도 나는 연습이라고 생각해. 그런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나는 연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최대한 고민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는 제일 먼저 치료의 첫 걸음이 아닐까. 그런 치유의 첫 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태호 항상 힘내고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는 행복만 했으면 좋겠다. 태호 화이팅.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선율 라디오 시간입니다. 네, 오늘 8월 7일 선율 라디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사연 한번 소개를 도와드릴까요? 첫 번째 사연은 많이 보이던 분이에요. 인천형님, 네, 사연입니다. 제목, 선율님 조언해줘요. 안녕하세요, 선율님. 저는 현재 4년째 연애 중이고요. 율님의 진솔한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율님보다 조금 어린 나이에 제 애인은 직업 때문에 지방으로 옮겨 혼자 자취생활한 지 8개월 남짓 되어갑니다. 뜻하지 않게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으며 그래도 주말마다 한 번은 꼭 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열심히 오가면서 애틋한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던 며칠 전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애인이 형 하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울먹울먹한 목소리여서 왜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했더니 애인이 말하길 오늘 점심에 선임 연구원하고 밥을 먹다가 회사 생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막 울었어.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안 좋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첫 직장 생활이고 혼자 떨어져서 살다 보니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랬던 부분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본인도 모르게 울음이 터진 것 같더라고요. 항상 자신감 있고 활발한 멋진 동생이었기에 저 역시 처음 듣는 울먹울먹한 목소리가 엄청 걱정돼서 새벽 내내 위로해주고 다 잘 될 거라고 하고 통화를 잘 끊었네요. 다음날 저도 계속 걱정되고 애인의 기운 없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가시질 않아서 저 역시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로부터 지금은 며칠이 지났고 애인의 머릿속이 좀 정리되고 이젠 많이 괜찮아졌다고 말해주는 것을 보니 제가 많이 걱정할까봐 배려해주는 동생의 마음에 다시 한번 사랑을 느낍니다. 땡땡아, 형은 항상 너를 많이 사랑하고 저 멀리서 뛰어오는 너를 보면 지금도 무척 설레고 웃음 지어지고 그래. 앞으로 5년, 10년 이상 항상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많이 많이 사랑해. 그리고 율림, 제 애인이 율림과 비슷한 나이여서 공감이 될 만한 어쩌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부분의 위로가 되는 조언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애인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더 좋을지 율림의 멋진 조언을 부탁드려요. 항상 멋진 방송 고마워요. 라고 인천 형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뭐? 뭐가 고민인 거죠? 저 인천 형 임창 나와봐요. 아까 여기 계셨는데 무엇이 걱정이지 이게. 농담이고 저는 충분히 우리 인천 형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하신 것 같고 이 위로 덕분에 그 애인분도 겉으로만 위로받은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 깊이 위로받았을 것 같아. 나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 진짜 이 사연 진짜 성혁이 안녕? 나 지금 이 사연 너무 불편하다. 아, 기분 나쁠라 그래. 아무튼 요런 지금처럼만 잘 지내신다면 지금 4년 차인데도 이렇게 애틋한데 지금처럼만 좀 이렇게 잘 지내신다면 그런 뭐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너무 예쁘게 만나실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부럽네요. 이거 뭐야? 자기도 지금 인정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조언이 크게 필요 없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죠 지금. 아무튼 너무 부럽고 저도 이런 연애 하고 싶네요. 이제 또 항상 이렇게 그 거리가 멀어서 더 애틋하실 텐데 그 마음 그대로 5년, 10년 아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열심히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형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야 오늘도 야. 고마워. 돈 그만 써. 씨. 너 애인한테 혼난다. 하여튼 애인 있는 것들이란.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이 전 애인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손율님. 저는 20대 초반입니다. 전 애인과 21살 차이가 나는데 걔 어플을 알게 돼서 깔아봤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저에게 모든 게 그분과 처음이었고 첫 만남에 심장이 다음 날까지 두근거리고 저에게 준 목도리에 향수 냄새만 맡아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1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이 제 첫사랑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엄청나지만 생긴 거는 30대 초반처럼 생기시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나이에 대해서 부담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만나다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헤어졌는데 서로의 상황도 있고 사소한 것 때문에 자주 다투고 나이차가 많이 나서 그런지 의견 충돌, 세대 차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로 시간 맞을 때마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사귀었을 때처럼 같이 웃고 밥도 먹고 운동도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서로 예전 감정이 그대로인 것 같아서 다시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아직 처음 그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너무 좋고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런데 그 사람은 회의감을 들어하고 아직 누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도 답답하고 점점 지쳐가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다시 사귄다고 해서 저희가 좋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들더라고요. 아무리 공백 기간 동안 서로 변했다고는 해도 나이 차이는 어쩔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사연이 처음이라 잘 썼는지 모르겠네요. 방송 열심히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잘 못 챙기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라고 지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21살 차이라고? 와. 글쎄, 이 고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회의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지니님도 일단 만나서 좋기는 한데 그게 이렇게 계속 될지 좀 의심이 된다, 좀 걱정이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만나면은 난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 지금 만난다고 해서 뭐 예전으로 시간을 돌리기는 힘들 것 같고 이미 시간은 흘렀고 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그분도 그분이고 지니님도 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서로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만난다고 해서 그 관계를 돌릴 수가 있을까? 지금 당장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만나보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고 그분 생각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지금 보니까 이 21살 차이가 나면 지금 40대라는 건데 또 40대는 40대만의 그런 어떤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회의감이 들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이면 우리 지니님께서 정 그렇게 좋다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관계 유지하시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나는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아직 지니님이 좀 마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기다려 보시고 일단 그동안 이제 못 만났던 시간 동안에 그런 모든 것들을 메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헤어졌던 시간을 메꾸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만나면서 좀 이렇게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의사도 조금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분의 상황도 너무 이렇게 지니님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의 상황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셔봐야 또 헤어지게 될 게 뻔하니까. 아무튼 지니님 응원합니다.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20살이 넘는 차이 그런 연애 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지금 나보다 21살이 많으면 53살인데 굉장하네.
일단은 지니님의 사연이었고, 지니님 계셨구나. 그래요.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지금 관계 유지해보시고, 그분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지니님이 조금 더 기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분도 마음을 다시 여시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네, 마지막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와, 오늘 사연이 엄청 빨리빨리 끝난다. 우기부기 안녕. 자, 아일랜드님, 요분도 우리 채팅창에서 많이 보이죠? 아일랜드님이 보내주셨는데 제목이 연애의 시작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손유리 형. 저는 얼마 전에 우연한 계기로 형 방송을 보고 너무 힐링받는 기분이 들어서 정신 차려보니 구독을 하고 있었던 바이 율동 아일랜드입니다. 개꿀. 저는 이번에 제대하고 1학기부터 칼복학해서 어떻게 보면 워커홀릭인 사람처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복학생 자신감이 가득 차서 연애와 새로운 만남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6월 말쯤 어플을 통해서 한 분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실 어플을 통해서 연락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번개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분위기나 언급도 안 하시고 카페에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색다른 모습을 통해 호기심 반, 궁금증 반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젠틀하시고 말도 조리 있고 재치 있게 하면서도 제가 하는 말은 제대로 경청해 주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안 그래도 유럽 쪽에 오래 계시던 분이시기도 하셔서 좀 개방적이기도 했고 저보다 나이도 있으셔서 이런 게 연륜이 느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간단하다면 간단한 첫 번째 만남을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때도 첫 번째 만남처럼 간단하게 카페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그리고 밥을 거의 다 먹을 때쯤 형이 우리 다음 뭐 하지? 라며 저에게 묻더군요. 사실 저는 같이 영화를 보고 싶었어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지만 형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에게 그럼 형은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저라면 옳다구나 하고 데리고 갔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집 겁나 더러운데 오늘은 안 돼, 절대 안 돼 이라는 생각에 집 청소를 못해서 오늘은 힘들 것 같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사실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은근한 색들이 비스무리한 거를 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넌시눈이었나 봐요. 그렇게 허무하게 두 번째 만남을 끝내고 제가 연수 캠프에 가 있고 형은 얼굴로 서울에 볼 일이 없어 정신없는 시간 속에 자연스레 연락이 멀어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 연락은 계속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오늘 형에게 다시 연락을 보냈더니 다시 유럽 쪽으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던데 저는 항상 이런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카톡 말투가 생각보다 냉정하다고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형도 저에게 별로 만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갑자기 대화를 잘 이어나가다가도 차단당하고 잠수 타시고 하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이런 사랑의 타이밍과 썸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저에게 봄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혹시 형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PS, 사실 이쪽 술번개를 갖다가 심하게 데인 적이 있어서 그런 모임이 꺼려지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아일랜드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카톡 말투가 조금 많이 딱딱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좀 이렇게 성격이라서 좀 고치기가 내 개인적으로는 고치기가 참 힘들더라고. 지금도 난 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쌀쌀맞게 칼톡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일부러 막 끝에 막 용 막 이런 거 붙이고 하거든. 쌀쌀맞아 보일까봐. 감사합니다, 영스님. 내가 좀 쌀쌀맞아 보일까 막 괜히 막 이응 붙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막 이모티콘 붙이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도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 막 이렇게 성격은 변하지가 않더라고.
그건 그거고, 일단 이런 시행착오는, 아일랜드님이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이제 군대 전역하고 이제 복귀했으니까 20대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요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 이모티콘은 진짜 노력이에요. 저 그런 거 원래 절대 안 써요. 진짜 잘 안 써. 근데 진짜 많이 바뀐 거야. 음. 그 막 이렇게 오픈 카톡으로 선율 TV로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친절하게 답장을 해주고 싶은데 내 자체가 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많이 쓰고 막 계속 용 막 붙이고 막 그래요. 어색해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전화도 나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고, 나는 이게 실제로 봐도 조금 그렇게 살갑지는 않나? 아무튼 좀 그런 편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태생이 그래서 그런가.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일단 그거는 둘째치고 나도 노력이에요. 일단 아일랜드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러니까 24살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행착오를 겪어도 될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본인이 알아서 고치게 돼. 나도 그랬어. 나도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막 나도 이게 좀 말투도 좀 고쳐야 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지. 발등에 불 떨어지면 고치게 돼요. 그래서 시바견 때문에 계속 마이크가 먹먹해진다고? 그래서 좀,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는 것도 조금 방법인 것 같아. 어, 그리고 사람을 좀 어떻게 만나야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술번개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만나는 경로라 함은 되게 뻔하죠. 어플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요즘 그 땡땡시티 게시판을 보면 동호회가 물론 연인을 만날 목적으로 우디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연인을 만날 목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도 좀 이렇게 친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무조건 술번개가 아니더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경로는 많으니까 사실 제가 술번개를 나갔을 때 바이라고 소개하니까 바이 별로다. 바이는 대부분 호기심이랑 게이들이 버림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고나리 매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위축되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거는 근데 워낙 좀 근데 그런 시선이 좀 팽배해요. 이쪽에.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걸 하나하나 신경 쓰면 어떻게 사람 만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거에 신경은 굳이 안 써도 되고, 싫어하면 싫어하시라 그래요. 뭐 어떻게, 뭐 본인들이 싫다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점점 그 토마님 말씀대로 많이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겪고 하시다 보면은 대처 방법은 생겨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무조건 피하는 거는 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 불편해서 피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날 수 있는 경로는 많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경로로 만나든 아일랜드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고 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벽 안 친다고 하니까 철벽 치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나봐요. 만나보고 결정을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지금 이 헛헛한 아일랜드님의 생활에 조금 한 줄기 빛이 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근데 다 그렇게 시작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벽돌벽도 좀 센데 그것도 허물어야 돼. 알죠?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동독과 소독을 맡고 있었던 그런 장벽처럼 허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여는 게 나는 첫 번째인 것 같아. 방법은 많으니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본인 마음 그래 베를린 장벽 그래요. 그것처럼
좀 이렇게 허무세요. 허물면 길이 열릴지어다. 아무튼 우리 아일랜드님도 화이팅, 좋은 인연 만나길 빌게요. 아무튼 오늘도 기다리고 고기 다리던 선율 라디오 시간입니다. 자, 편안하게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일 인물이라고? 뭐야? 일단 첫 번째 사연은 우리 많이 보이는 채팅방에서 많이 보이는 우리 정희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형 그리고 율동이 분들 안녕하세요. 우선 장황한데 횡설수설해서 알아듣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영상 중에 눈물 버튼과 공감 버튼을 눌러버린 그 영상 덕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그 영상인 것 같죠? 그때 그 올렸던 최근에 그 술 취해가지고 취중 진담한 그 영상인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고 남기는 것 같아요. 저도 형처럼 꿈을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중학교를 마칠 무렵 가벼운 접촉 사고인 줄 알았던 그 사고는 꾸준한 연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고였고 그 길로 피아니스트를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취미로 계속 치고는 있지만 그때는 피아노의 애증을 너무 느껴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과 현실들 때문에 의미 없는 학교 생활을 보내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항상 우중충했었죠. 그러던 와중에 부모 다음으로 의지하던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우울증이 겹치고 공황까지 와서 지옥 같은 고등학교 생활을 보낼 때쯤에 어느 날 엄마가 밤에 몰래 우는 걸 본 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고3이라는 늦은 시기에 공부를 시작했고 총 3번의 수능을 거쳐 공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적성과 너무 맞지 않아서 아등바등거리며 2학년을 보내고 나서 너무 힘이 들어서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미뤄진 학업을 위해 미뤄둔 군대도 다시 가야 했습니다. 1학기 동안의 기간을 쉬면서 내가 이렇게 공대를 나와서 공학 관련 계통으로 가는 게 정말 맞을까? 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피아노를 제외하면 뭘까?를 생각해보니 패션 계통이었습니다. 패션에 관심도 많았고 주변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조언을 구했고 패션계에 종사하고 있는 삼촌이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신 말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패션 쪽으로는 진로를 바꾸고 싶지만 이미 24살이고 군대를 마치고 오면 26살이기 때문에 진로를 바꾸기 힘든 건 너무 잘 압니다. 만약 이 공대를 쭉 다니면 어느 정도의 삶의 안정은 보장이 되지만 내 삶에 대한 만족도는 찾기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군대를 마치고 난 후 진로를 바꾸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선택에 따른 결과들을 잘 알지만 어떤 선택도 하기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끝으로 길고 지루한 얘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정희 친구가 보내줬는데 일단 전혀 스트레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글쎄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패션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떤 패션을 얘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의류업 종사라는 게 여러 계통이잖아요. 뭐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 뭐 편집샵에서 막 이렇게 뭐 그런 거를 꾸릴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여러 가지인데 뭐를 목표로 하고 있을까? 뭐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어 어떤 걸 꿈꾸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스타일링의 편집. 음. 내가 정의가 어떤 정도의 감각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 나는 너무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 군대를 이제 전역하고 나서 26살이면 나는 솔직히 그렇게 엄청 막 늦었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 근데 내가 그 업종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물어봤어. 음, 무슨 고기랜다. 정확히 어떤 계열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쪽 계열은 디자이너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엄청난 시간이 든다고는 나는 엄청난 그런 재능과 엄청난 시간이 든다고는 나는 솔직히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저 스타일링과 편집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나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디자이너보다는 디자이너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각이 있으면 조금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쪽 아닐까요? 아닌가?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하나? 아무튼 나는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막 너무 늦다고 생각할 만한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지금 그쪽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삼촌 분 말씀도 재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일단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야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의가 열정만 있으면 뭐 그거를 하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뭐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 편집샵에서 일을 하던지 나는 방법은 되게 많다고 생각해. 다만 그 과정이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 정의 같은 경우는 제가 패션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1학년인데 사회에 일하시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25살부터 33살까지도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네, 우리 영환님께서. 나도 그렇게 솔직히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지금 군대 가기 전에 좀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해놓고, 군대 가서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브라우님께서는 저는요 신문기자가 되려다가 4학년 때 취업으로 전환해서 지금은 패션회사 MD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네. 그래서 감각이 있고 노력이 있으면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금 다른 분들 말씀도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정의가 정말 지금보다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애정을 느끼고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취향이 안 맞는 곳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니 조금 과정은 힘들지라도 즐거운 일을 선택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조언을 해주고 싶어. 공대랑 패션이랑 너무 달라서 사실 섣불리 조언 드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본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직업적인 것에 대한 고민인 것보다 본인 상황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이 자신이 있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짧은 생각이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봐요 라고 나빌레라님도 말씀하시네. 그래서 내 생각도 그래요. 지금 완전 막 뭐 어떤 굉장한 금전적인 문제와 모든 뭐 이렇게 큰 문제가 굳이 없다면 정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나는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지금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어떻게 재미없는 그런 안정적이지만 재미없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는 좀 그렇잖아. 아깝잖아. 그래서 정의의 열정을 한번 불살라보는 것도 마지막으로 불살라보는 것도 나는 너무 멋있는 일일 것 같아. 비록 이제 피아노는 좀 취미로밖에 못하게 됐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더 새로운 일을 찾은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해보는 것도 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정이 너무 힘냈으면 좋겠고 꼭 멋진 편집샵 MD가 돼서 나의 패션을 나의 패션을 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박꿈 로로님이 집에도
저도 어렸을 때 수영을 했어요. 그리고 시 대회도 나가고 도 대회도 나가서 중학교 때 제 이름 석자가 들어간 트로피도 있었어요. 하지만 종갓집 종손 입장에다가 친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대가 심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집에서도 3년 동안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직업도 종갓집 입장에서 반대하는 직업이라 반항한다고 하기 시작했죠. 봐요. 근데 진짜 후회가 많거든요. 차라리 하고 싶은 거 해요. 진짜 후회 많이 해요. 우리 로로님도 말씀하시네. 일단은 우리 정의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뭐 현실적으로 봐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쪽 업계를 내가 너무 몰라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꽃이 피었네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앤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안녕하세요 손율님, 항상 방송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기를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용기 내어서 보내봐요. 저는 현재 23살이고 외식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지읒 브랜드, 쉽게 말해 뷔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1살에 처음 입사해서 방학 때만 일을 하다가 그저 아르바이트로 했던 직장 아닌 직장에 22살에 휴학하고 지금까지 쭉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덧 본사에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입 직원을 교육하고 정말 신입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게 단기만 일을 하기로 했던 친구들도 저와 함께 즐겁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서로가 힘든데 웃으면서 일하자라는 마인드로 오히려 신입 친구들하고 술자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이 아닌 본사 체계로 운영되는 뷔페이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고객 관리에 있어 더욱 예민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가끔 미안하게도 싫은 소리도 신입 친구들에게 하게 되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21살 친구랑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 최근 들어 저에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들어주고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 어느덧 새벽 4시를 넘어가고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저는 매장 근처 모텔에서 혼자 자고 출근을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자기도 피곤하다면서 같이 자자고 해서 너만 편하면 나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서 저는 먼저 씻고 누워 있었는데 21살 친구가 본인 이야기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뭐 애교 아닌 애교를 부려서 저 또한 그 모습이 저의 21살 때 모습과 너무 비슷하고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귀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손을 자연스럽게 잡으면서 서로 힘내자 하다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고 결국 입맞춤을 하게 되고 관계 전까지만 그런 상황이 이어졌어요. 저에게는 근무지에서 보는 동생일 뿐인데 혹시라도 내 욕심 때문에 갑자기 술을 먹고 내가 동생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생각됐고 최근 들어 말도 잘 안 하게 되고 멀리하게 됐는데 21살 동생이 먼저 저에게 형이 좋다고 진지하게 만났으면 좋겠다고 지금 사연을 쓰는 오늘 일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호감을 갖고 있던 동생이라 동생이 먼저 고백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벅찬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서도 어찌됐든 직장에서는 관리자 대 직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공사가 깨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동생은 일반 아니면 바이이고 저는 100% 게이입니다. 라고 우리 앤디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일단 공과 사에 대한 문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고민일 수 있어. 고민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런 이제 상하 관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상하 관계를 사적인 자리에서 좀 그게 뭉뚱거려져서 좀 막 이렇게 친분을 많이 쌓게 되면 그 상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하물며 그렇게 밖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낸 정도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연인 관계가 되었을 때는 어떻냔 말이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두 분이 지금 그렇게 열렬히 좋다면 사귀는 건 맞아요. 사귀는 건 맞는데 힘찬님 어서 오세요. 근데
그거는 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일단은, 그 상대방 친구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직장 내에서는, 엄연히 위치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앤디님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남의 돈 받고 일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모든 걸 봐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를 시켜야 할 것 같고, 하쿠나 마타나타님 어서오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확실히 정리되었을 때, 어, 그때 나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같이 일을 할 거면.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는 딴 데로 가든가. 음, 막 사내 연애라고 해서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이게 그런 어떤 직장 내에서 관계가 연결되어 버리면, 똥님 12개월 아이고,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율동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경우도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확실히 하고, 그게 만약에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직장을 옮기는 걸 좀 권유를 해요. 안 그러면은 그렇게 좀, 힘들 것 같아. 사내연애에 묶이지 않더라도 일단 둘이 아무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도 지금 서운함을 토로했잖아요. 그러면은 연애를 하게 되면 더 심해진다고요.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진짜 하나하나가 다 서운할 때야. 그때는 다들 그랬잖아요. 나도 지금도 그래. 나는 하나하나 다 서운해. 근데 그냥 있어도 서운한데 만약에 뭐 일적으로 실수를 했는데 내 애인이 상사랍시고 나한테 혼을 내. 그럼 나 어떡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 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정말 예민한 문제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두 분이 서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너무 열렬히 좋고 사랑만 있다고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둘이 뭐 일반이 됐건 이반이 됐건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지금 일단은 알바건 직원이건 직장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확실히 공과사는 구분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가 확실히 돼야지만 뭐가 성립이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면은 뭐 알바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열렬히 좋다면. 그게 아니면은 나는 섣불리 시작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 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둘만의 그거라면 또 문제가 없어. 둘만의 그거라면 뭐 앤디님 그냥 다 참고 넘어가면 되지만 둘이 아니라 더 있을 거란 말이야. 알바는 더 있을 거고 직원도 더 있을 거고 거기서 형평성을 어떻게 할 거야? 큐엘은 16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아 슈테르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본 눈도 있고 그런 거 한도 끝도 없어요.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골치 아픈 일 많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 다 생각해보고 그런 거를 다 극복할 수 있을 때 만나는 게 난 좋은 것 같아.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고백도 받고 일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축하하고 아이고 시신이 오셨어요? 갓김치. 그러니까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대방 친구랑 좀 잘 얘기해보고 좀 잘 이해를 시키는 게 순서인 것 같아. 사귀다가 사내에서 들통나면 진짜 큰일 날 거야. 그거는 뭐 최대한 안 들키게 노력하면 되니까 그거는 둘째치고 그거는 뭐 이들이 잘하겠지.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둘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은.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앤디님은. 그래, 차라리 알바끼리 사귀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지. 상하관계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앤디님. 자, 마지막 사연 읽어볼까요? 우리 슈구도 채팅창에서 잘 보이죠? 우리 슈구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고민을 보냈을 때 삼촌하고 시청자분들이 너무 조언과 응원을 해주셔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촌도 아셨지만 제가 수술을 해서 지금 재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재활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부모님에게 용기를 내서 재활할 때 돈이 좀 많이 든대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걸 왜 우리 보고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만 들어가면 손발이 막 떨리고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 집에 가서 좀 지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집에 아버지가 찾아오시더니 네가 여기 왜 있냐면서 제 멱살을 잡으시면서 절 밖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분명 큰아버지가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울기밖에 없었어요.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아직도 집에 있으면 온몸이 떨리고 가족들한테서 괜찮냐는 연락이 오곤 하네요. 진짜 다른 사람들을 보면 회사 상사분들이나 친구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전 가족이랑 문제가 있으니까 뭐라 할 그게 없네요. 지금 진짜 하루하루 울면서 보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우시는 걸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우리 슈그 친구가 보내줬는데 이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 응? 그러니까 일단 슈그 친구가 저번에 보냈던 사연이 그 사연에도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어, 일단 지금 슈그가 부모님과의 아무튼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예전에도.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친구가 다친 상태인데 그거에 얘가 지금 사회 초년생이거든요. 그 슈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막 입사를 해서 그리고 원래 하는 일도 원래 운동을 하던 친구였는데 그런 이렇게 사고 때문에 지금 운동을 쉬면서 지금 다른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근데 지금 그런 직업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런 반응을 보내신 것 같아. 음, 맞아, 맞아. 지금은 일단은 일을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암만 생각해도 지금 슈그 친구한테는 방법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런 경제적인 지원은 싫다 하시면서 또 내 자식이 딴 집에 있는 거는 또 못 봐. 참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조금 슈그가 좀 웅크리는 수밖에 없어. 지금 근데 그래도 그나마 희망적인 게 우리 운 좋게 슈그 친구가 빨리 취업을 하게 돼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슈그가 지금부터 이제 막 여기에 막 이렇게 돈 쓰고 막 이런 짓 안 하고 슈그야 열심히 좀 돈 모아서 슈그 듣고 있지? 그래서 열심히 돈 모아서 최대한 독립하는 게 나는 순서인 것 같아. 응? 최대한 돈 아끼고 아껴서 조금 일단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게 나는 답인 것 같아. 응?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나는 그때 슈그 사연 읽었을 때도 똑같이 말을 했지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뭐 폐륜적인 얘기라고 해도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솔직히 낳아줬다고 다 부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슈그의 일이 얼마나 내가 슈그 말만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마음 상태이고 어떤 건지 난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일단 무조건 그런 부모 자식의 관계에 얽매여서 그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런 거를 모두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막 이게 나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도 내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모든 게 다 막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일단은
아니, 뭐 지금 다른 분들이 부모님 욕은 안 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저번 사연까지 이렇게 보셨으면 그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슈그가 판단할 일이지만 지금 슈그의 가정 형편까지는 우리는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지원이 가능한데 안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응? 근데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거는 슈그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된 거잖아. 응? 그래서 이 답답한 상황에 애가 심적으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심적으로 적어도 압박은 주진 말아야지. 부모라면. 어? 부모라면 경제적인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심적인 압박은 주지 말아야지. 애가 마음 편하자고 큰아버지 집에 가서 그렇게 쉬고 있는데 그 애를 집어다 던져? 자기네 집에 안 있는다고?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안 지원해주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음? 그래서 나는 일단 우리 슈그가 일단은 경제적인 독립이 나는 최우선인 것 같아. 그래서 물론 그때까지는 지금 너무 지금 좀 그게 치달아 있는 것 같아서 감정 상태가 좀 그걸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이 나도 그렇게 뭐 큰아버지 댁에 가고 막 그런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뭐 싫다 하시니 뭐 어떡하겠어. 일단은 경제적인 능력이 될 때까지만 있는 걸로 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뭐 남의 가정사에 뭐 내가 부모님이랑 뭐 떨어져라 이렇게 말할 그런 자격은 안 되지만 일단 나는 애 경제적인 거 뭐 그런 걸 떠나서 애 마음은 편하게 해줘야지 부모라면. 음? 음.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우리 슈구도 릴렉스하고 최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힘들겠지만 일단 우리 슈구의 앞가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나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아니 뭐 물론 허튼 데다 돈 쓰진 않겠지만 이제 막 이렇게 돈도 좀 아끼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독립을 하는 게 나는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어떤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에 뭔가가 얽매여 있다면 그런 거는 일단 둘째로 생각하고 일단은 슈구 본인만을 먼저 생각할 때인 것 같아. 지금 재활도 해야 되고 몸도 이렇게 불편한데 본인 먼저 생각을 해야지. 지금 너무 그 분위기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안 분위기가 이러면 그냥 그러고 말아. 왜 그렇게 슈구가 불안해해? 음? 본인들이 이렇게 데려오고 싶어서 데려왔으면 그냥 있으면 되지. 음. 아휴. 음. 아무튼 지금은 좀 이렇게 슈그의 몸도 몸이지만 심적 안정이 나는 좀 너무 필요할 것 같아.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뭐 다른 기준의 방법인데 우리 큰아버지라든지 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곳에 나는 조금 연락을 드려서 좀 어떻게 어 강력한 대책을 조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 큰아버지 같은 경우도 본인 댁에 머무를 수 있는 거를 어 본인 댁에 머무를 수 있는 거를 좀 허락을 하신 상태니까 음?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조금 어떻게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인 것 같고 일단은 몸도 몸이지만 조금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너무 답답하다. 좀 이번엔 좀 이렇게 최대한 그냥 머무는 거에만 있어서도 우리 큰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좀 내가 그 큰아버지 댁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큰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조금 막아달라. 나는 지금 우리 집에 있으면
정말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좀 이렇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음, 음. 지금 내가 고민을 해결해주는 라디오가 아니라 이거는 고민을 듣고 공감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 음, 일단 나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최대한 부모님하고 멀어지는 게 나는 급선무인 것 같아. 어, 그래요. 일단은 좀 그 큰아버지한테 좀 최대한의 어필을 해봤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 힘든 상황이니까. 자, 그래요.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사연 보내주신 우리 세 분들 너무 감사하고, 뭐 후일담도 한 번씩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